한강 귀신. 허허, 이건 귀신. 물귀신이다. 물귀신이네. 고등학교 1학년 이지원 양과 어머니가 함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불과 1년 전 한강에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1년 전. 네. 얼마 안 됐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제보에 대한 그 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하셔서 사실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 이지원 양의 시점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구 가영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라면에 핫바에 먹을 것들을 잔뜩 사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는데 지원아,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가영이의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 저게 뭐야? 저 멀리 강변에 새카만 무언가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크기가 한 3m는 넘어 보였어요. 큰데. 엄청 큰데. 뭐야? 나무야? 조형물인가? 근데 그것이 조금씩 강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사람인가?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야, 어디 가? 가서 보게? 아, 가지 마, 무서워. 아, 넌 여기 있어. 살짝만 보고 올게. 기다려. 10대 호기심이 있죠.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형체의 모습이 자세히 보이자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가까이에서 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아저씨 그리고 그 어깨 위로 산발머리를 한 여자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뭐야? 위험하게 뭐라는 거지? 생각하던 그때 아저씨가 한 발, 두 발, 강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걸어 들어가는 거. 이거 말려야 되는데. 그런데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이것 좀 데려가줘. 제발. 그 아저씨 울부짖고 있었어요. 밑에 있는 아저씨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나오세요.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른 순간 어깨 위 여자가 저를 획 쳐다보는데 흰자 없이 새빨간 눈, 피가 떡진 듯 붉은 입, 그 속에 새카만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이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 사람 아니다. 귀신이네. 그런데 그때 야, 너 뭐해? 가영이가 제 어깨를 확 붙잡았습니다. 바로 한 발짝 앞에 한강물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강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꾸 모르게 다가구나. 정신을 차리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혹시 너희가 날 구해준 거니? 울부짖던 아저씨 역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저씨가 걸렸나 보나.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눈을 뜨면 저는 한강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강물은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죠.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 등 뒤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들이 때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기 싫어. 이것 좀 데려가줘. 제발. 그렇게 사람들의 떠밀려 강 깊숙이 빠져드는 순간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나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네. 처음엔 한강에서 본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이 꿈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더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팔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팔뚝에 칼날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생긴 겁니다. 상처. 그뿐 아니라 매일 아침만 되면 엄마 몸 여기저기에 이유 모를 빨간 생채기가 자꾸만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며칠을 병원에 계시다 겨우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검사를 다 해봐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매일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로 살려달라 비는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하늘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드실 죽을 사러 집을 나섰는데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물을 찾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나도 모르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저는 다시 들어가 물을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단소에 물을 들이키신 할머니가 빌어 네가 직접 기도 드려. 대뜸 기도하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순간 누워 계시는 엄마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 걸 알고 계시는 건가? 생각이 스치는데 네 엄마 말고 네가 죽어.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 내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할머니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던 한강에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한강에서 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 뭐야? 그리고 그때처럼 웃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그때 그 여자가 제 목을 꽉 잡고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네 애미 때문에.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갑자기 목이 확 풀리더니 여자는 사라지고 눈앞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칼을 제 얼굴에 훅 들이미는 겁니다. 어머머. 비위가 됐나? 그 모습을 끝으로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깔끔한 방이 보였습니다. 꿈이었나 보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제 방문에 칼로 그은 듯한 X자 표시가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쑥 냄새가 진동하는데 마당에 서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아까 보았던 부엌 칼과 낡은 바가지가 보였죠.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턴 지원 양 어머니 시점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뭔가 보이나 보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던 그날 밤 어디선가 바닥을 찰팍찰팍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파 뒤로 누군가 쑥 올라오는데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를 자세히 뜯어보던 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 아래엔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기어다니는 제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더니 자기 머리 위로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어떡해. 딸의 어깨 위에는 깔깔거리며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잔 뜬기였어요.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목적인 지독한 악귀. 어머. 저런 악귀가 우리 딸에게? 어머. 불안감에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다. 아까 들었던. 물 한 잔을 쭉 들이킨 그분은 물값을 해야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긴 것이 붙었어. 웬만한 비방은 어림도 없을 게야. 할머니는 무언가를 아는 듯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절망적인 제게 열흘간 기도를 올린 후 뜬기의 기가 약해져 있을 때 비방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셨죠. 단 눌러놓은 네 기운 때문에 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전 엄마이고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지. 이후 마치 신병이 온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지원아, 어디 가니? 말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이 이상해 서둘러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지원아! 허리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딸. 어머.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아, 이거 좀 데려가, 제발. 딸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원아! 지원아, 안 돼! 엄마! 바로 그때 딸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저는 간신히 딸의 팔을 낚아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장 내일이라도 딸이 죽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지. 열흘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비방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부엌 칼과 쑥, 낡은 바가지에 담긴 시래기국을 준비해 의식을 시작했어요. 쑥을 태운 연기를 집안에 채우고 딸 머리를 쓸어내린 부엌 칼로 방문에 X자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칼을 꽂아 넣으려는 순간 칼이 자꾸 튕겨 나가는 거예요. 어머. 글쎄. 어떻게 튕겼나? 그때마다 베인 팔뚝은 피로 물들어갔어요. 아이고. 제발 신이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시도했지만 튕겨나가는 칼날.
순간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 엄나무 말뚝에 박아서 썩은 밥도 못 처먹게 하기 전에 제발 좀 떨어져! 그 순간 거짓말처럼 칼이 푹 하고 박혀 들어왔고 그곳에 낡은 바가지를 덮어 무덤을 만들었을 때 기 옆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리더니 제주군도 잠잠해졌어요. 그 후 저와 딸은 다행히도 평소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전 1년이 지난 지금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언제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길고 긴 고민 끝에 사연 제보를 허락한 이유 한 가지 당부를 어허.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강의 악기는 천도시킨 게 아니라 떼어낸 것뿐입니다. 지금은 다른 이의 어깨에 올라타 있겠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이의 어깨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 어깨에 올라탄 무언가 마주친다면 반드시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얼굴을 보여선 안 됩니다. 절대로. 얼굴을 봐야 제가 올라가지?